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여론조사. 오늘은 NBS 여론조사만 제가 다룰 텐데요. 오늘 그 이재명 지사 채널에서 갑자기 현근택 변호사가 김성수 그 사회자한테 물어요. 지표조사가 뭐냐고. NBS가 지표조사거든요. 네. 근데 지표조사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 그게 순간적인 질문을 하니까 답을 못 했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지표조사라는 게. 여론의 지표를 보겠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패널 조사라고 하면 KBS가 이거 정기적으로 해요. 똑같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물어보는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 국민 중에 인구 표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정돼 있고 여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그런 여론조사는 패널 조사라고 하고 그냥 이름 자체가 지표 조사일 뿐이에요. 여론의 지표를 보겠다는 뜻 아무 이상도 없어요. 성수가 당황했겠다. 들어가기 전에 현근택이 잘못한 거지. 아니, 그걸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 생각에는 들어가기 전에 성수가 현근택을 놀렸고 현근택이 방송 때 받아친 게 아닌가. 둘 다 그러고도 남은 캐릭터이기 둘이서 때문에 디스했던 거예요. 성수가 뭐라고 쫑코 주듯이 하는 걸 잘하잖아요. 예. 그러고 네. 했던 걸 당한 게 아닐까. 오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물어보고. 김성수 보고 있으면 1번. 일단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볼 때는요. 맨 왼쪽에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전체를 한번 볼 때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갔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빨간색이 국민의힘이고요. 맨 오른쪽이 가장 최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27?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걸 연령별,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이 20대에서 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섭니다. 22대 23으로. 대신에 30대, 40대, 50대는 민주당이 늘 앞서요. 굉장한 격차를 네. 보이면서 앞섭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50대를 선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가 아닌 경우에 50대를 뒤집히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그거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민주당이 또 그 자동응답 ARS하고 뭐 전화 면접도 비슷하지만 서울은 항상 지금 고전 중이에요. 그 4월 보궐선거의 여파가 지금 그렇죠. 계속 하고 예. 있는 중이고 어쨌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금 30대 27로 앞서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도 핸드폰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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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선 후보 적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26, 윤석열 20.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낙연 후보가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는 거. 9. 이거를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재명 기사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1% 올랐고요. 이낙연 후보는 지금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겠지만 맨 오른쪽에 추세가 최고로 많이 올랐을 때가 이 NBS 기준으로 14%거든요. 네. 그게 7월 셋째 주인데 그게 이제 네거티브가 막 극심했던 그 컷오프 네. 바로 그 타이밍인데 쭉 내려와서 지금 9%까지 6월 다섯째 주 여론조사에 이어서 처음으로 거의 이제 2개월 만에 1% 한 자리 숫자로 내려왔다 이렇게 6월 말씀드립니다. 2, 3, 4주에는 가장 최저가 7%포인트까지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에 더불어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에서 9%로 1%포인트 빠졌다고 하지만 이게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떨어진다고 하는 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네거티브의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경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의 결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역별 연령별로 한번 볼게요. 10대, 20대. 투표권 있는 10대, 그리고 20대. 이재명, 윤석열 17대 11. 30대부터 50대까지는 이기고 있는 거죠. 네. 30대 26대 9. 40대 40대 8. 50대 30, 19. 이렇게.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 그룹. 특히 30대, 40대, 50대는 거의 거지 고정불변이고요. 네. 이제 사회에 중추라고 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고전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후보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21, 윤석열 22.
근데 인천 경기가 인구가 훨씬 많은데 여기서는 34대 16으로 압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이재명 54, 이낙연 21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따가 그 주제가 따로 있는데 이 결선 투표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54대 21 그리고 윤석열 지지가 1, 2 원래 쭉 나왔는데 0 이젠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 보시면은 중도에서 이재명 24, 윤석열 19 이런 거니까 중도 확장성도 꽤 있는 편이다. 아니 이상한 게 있네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 윤석열은 54인데 이재명이 4나 나오네요. 이낙연 네. 0이에요. 네, 그건 차마 말씀 못 드렸고요. 요거를 보고 있으면 확실하게 티가 나는 게 음. 이낙연 대표의 캠페인이 잘못되고 있는 결과라는 게 지금 누적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이 자기를 좋아해서 온 것이다라고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결국 서로 정당을 뒤에 업고 나가는 투표 싸움에 가다 보면 의미를 잃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부터 가르고 시작하니까 선택의 예.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가상 대결 양자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양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40, 윤석열 34.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자 대결이 더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중도 확장성이 있네 없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투표를 하게 되면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할 때 후보가 이재명과 윤석열만 있다면 여기서 상당히 희망적인 수치라고 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선거의 네거티브 또는 캠페인 이런 것들이 좌우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선 가는 과정이 막 격렬하게 양쪽 후보가 어마어마한 무슨 실책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을 지금 6포인트 앞서고 있는 거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봐요. 왜냐? 양자 대결을 붙였는데 민주당의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층은 정권 교체 안 당할 사람 뽑거든요. 그럼요. 이 경선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거를 연령별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10대하고 20대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집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죠. 네. 지금 그 젊은이들 공정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30대 42대 25, 40대 56대 17, 40대가 압도적이네요. 다음에 50대 48대 35. 그리고 서울에서는 지금 36대 37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공략이 돼야 되겠죠. 10대 20대하고 서울은 상당분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열심히 다니면서 홍보하는 패턴을 좀 보시면 알 텐데 매불쇼 비슷하게 본인을 좀 내려놓거나 자기를 뭐 자학 개그 이런 식으로 불렀었죠. 내려놓거나 하는 개그를 하고 있는 게 젊은 층들은 접점이 필요합니다. 이 MZ세대를 대상으로 했던 영상을 틀었었을 때 이재명이 솔직하게 맞아 나 승질도 좀 있고 꼰대야. 근데 열심히 할 사람이고 공약 잘해. 이런 걸 했던 것과 야 민지가 좀 도와달래 이거하고는 완전히 수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에서 벌어질 걸 벌리려면은 20대와의 접점 저는 이 시도가 포인트를 제대로 노리는 거라고 보고요. 재밌는 게 있어요 밑에.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과 윤석열이 붙었을 때 이재명한테 74가 가고요. 윤석열한테 7이 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낙연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맞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후보가 이재명일 때는 7, 뭐 이렇게 이 정도 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낙연과 윤석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낙연 캠프가 바라보는 가장 뭐랄까 좀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이낙연 32, 윤석열 34.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여러 여론조사가 있지만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가상 대결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많은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하고 붙으면 경쟁력이 확 떨어져요. 그럼요. 지는 여론조사가 꽤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지역별 연령별로 한번 볼게요. 10대에서는 엄청 집니다. 10대, 20대, 21대, 31. 30대 이기고요. 40대 이기고요. 50대 져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50대는 50대. 이재명이 나왔을 때는 이재명 찍지만 이낙연이 나오면 안 찍는다는 거.
근데 저는 이번에 민지 그 영상 말씀도 주셨는데 그걸 보고 저는 되게 경악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혼자 반말로 다 얘기를 하고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만들었다고 이것도 홍보 영상으로 그것도 MZ 세대를 향한 홍보 영상으로 그걸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MZ 세대들을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이해는 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윤석열이 그래도 지지율이 10대, 20대에서 이렇게 더 높게 나온 걸 보고 다시 한번 놀라면서 이재명 캠프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숫자 있잖아요. 사례 수 있잖아요. 이게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구 비율.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울이 188이잖아요. 1000개 중에. 그러면 18.8%가 서울 사는 유권자입니다. 그렇죠. 전체 가운데. 네, 전체 중에. 이렇게 숫자를 쭉 보시면 인천, 경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같은 지지율도 예를 들면 대전, 세종, 충청은 총 샘플이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10.8%인데 인천, 경기는 서울까지 뭐 다 합치면은 거의 과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한 500 정도 되는데 여기 이 숫자를 이렇게 쭉 지켜보시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고요. 이재명 지사 지지자가 이낙연으로 후보가 되면 59%는 넘어오고요. 윤석열한테 6% 갑니다. 윤석열 지지자는 이낙연 후보가 되면 6%가 오고요. 89%가 윤석열을 찍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죠.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이 문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금 호남뿐만 아니고 충청권에서도 지지율이 좀 많이 낮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캠프 내에서는 지금 파악하기를 그리고 또 여성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청년하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지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근데 솔직히 그 MZ 세대의 그 윤석열을 왜 지지하는지. 저는 이 민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MZ 세대들이 청년들이 앉아서 단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저씨는 왜 우리한테 반말 안 해요? 라는 경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반말할 것 같으니까 그게 별로 낯설지 않아요, 걔들은. 원래 어른들은 돈이 있건 없건 힘이 있건 없건 어리다 싶으면 반말부터 하고 시작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건 별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뭐 좀 해주자 하긴 했는데 연기하네 이런 정도로 보는 거죠. 실제로 이건 10대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어떠냐라고 얘기하거나 요즘 중학생들 세상 무서울 거 없거든요. 근데 투표권은 없지만 말은 더 솔직하게 할 때 그 아저씨네 그냥 평범한 거 없어요. 관심 없어요. 투표권이 좀 있는 사람들은 투표할까 말까 한 거 봐도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기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 뭘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저는 그게 투자자를 구하기 위한 윤석열 캠프의 몸부림 정도로 보지 진짜 MZ세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지 않아요. 예.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반말해서 만든 거 잘못 만든 것 같고 네. 그냥 지금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하니까 너무 자신감에 찬 실수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입장하시고요. 굉장히 빨리 오셨네요. 선수 입장. 칼같이 그냥 9시에 딱 끝내고. 예. 칼같이? 알겠습니다. 예. 자, 댓글창에 내가 이제 빵 터지는 거나 봤어. 성수보다 빨리 넘어왔대. 그 방송에서. 당연하지. 손가락질 몇 번만 하면 되는데.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계형 평론가 김성수 방생 프로젝트의 거룩한 상아. 김성수 선생.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듣고 반갑습니다. 예? 노래 큐.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형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예. 오늘은 홍어로 해주세요. 미치겠다. 재밌잖아. 네. 글자 하나 바꾸는데 웃음 줄 수 있단 말 해줄 수 있잖아. 아기 홍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 야 재밌다. 뭔가 오늘 우리 홍어 PPL 했거든. 솔직히 저는 홍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진짜 잘 지금 먹죠. 홍어가 와 있어요 여기 PPL로? 없어. 아니 없어요. 그림만 봤어. 일부러, 그림만? 일부러. 그림에 막걸리까지 있더라. 저번에 그 한번 우리가 PPL 아니고 먹었잖아요. 예.
냄새가 3일 갖고 내가 도저히 PPL 못 하겠다. 너무 맛있었어 그거. 그래. 바로 그거 PPL하시는 거야? 아니. 예. 그러니까. 아주수산이라고 음. 한국 최초의 홍어 가공업 업체 햇섭 중에서 업체. 햇섭 인증받은 것. 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시를 받는 성수형 한번 것이죠. 시켜다가 김성수 TV에서 방송 한번 해. 예. 저희는 직접 먹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3일을 가든 4일을 가든 직접 먹습니다. 내 출연할게. 이경 대변인 오셔서 같이 아니야, 이제 드셨거든요. 그게 지금 이런 대한 언론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방송의 기준은 방송 컨텐츠여야 돼.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댓글에 그게 속아. 몇 사람이 먹어도 괜찮아. 막 하면서 선동을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술빵하세요 뭐 이런 거. 광고는 그렇게 길면 역효과나죠. 그럼. 자, 어쨌건 지금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중에 그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예. 국정 안정론, 그러니까 정권 연장이라가 42, 정권 심판론이 46이거든요. 정권 심판론이 물론 이제 자동응답 ALS는 뭐 많이 잡히면 한 60% 정도 잡히는데 예. 이 NBS 여론조사 전화면접에서는 46%까지 내려왔거든요. 어머나. 놀랍다. 네. 여기에 이제 모르겠다가 있으니까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권 심판론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언론사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랑보다 상관없이 못하나 보다. 백신 하나 흔들어 버리면 문재인 정부 못하나 보다 하고 그냥 여론조사가 오면 정권 교체해야죠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답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 그러니까 포탈이라든지 언론에서 불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투표장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리한 여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42%면은 저는 정권 교체는 안 당할 가능성이 꽤 높다. 저는 그렇게 저 분석을 해요. 솔직히 국정 안정론 42%고 정권 심판론 46%면 이거는 서로 어디가 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좋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윤희숙 의원께서 아주 큰일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럼. 예. 뭐 국민의힘에 온통 그냥 그 얘기 바가지를 따로 갖다 해주시고요. 하셨기 때문에 예.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국정 일단 안정론. 그러니까 복잡한 표를 안 보실 분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0%대, 38에서 42 정도 구간에 멈춰 있으면 저들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됩니다. 예. 자, 여론조사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개요를 알려드려야겠죠. 이 여론조사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전체 말하면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응답률은 21.7%. 이번 주 좀 낮았고요.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선거 여론조사 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짓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분석하셨죠. 아. 뭐 이낙연 후보 뭐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는 거. 그럼 네. 핵심이었죠. 김성수가 하면 우리는 더 하지. 자, 감사드리고요.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